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니고요. 이제는 건강의학과 남궁기 교수고요. 세브란스 헬스 체크업 원장을 맡아서 여러분들 건강검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 사장님. 네. 세월이를 오래 이렇게 함께 지내던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 있잖아요, 상대가. 네. 그 이후에 일상을 겪으면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막막함도 느껴지고 그 상실감 이런 거를 그래도 좀 잘 견뎌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제일 나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솔루션은 하나뿐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가는 거. 지난주인가? 우리 집사람이 자기 친구들하고 2박 3일 동안 부산 여행을 갔다 왔어요. 주중에. 내가 혼자 집에 있는 게 편치 않더라고. 그리고 불편하더라. 불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슨 케어가 멈춰서 불편한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인기척이 없는 것. 집안에. 거기서 오는 불안정함? 덜거덕 하는 소리도 좀 들리고 이래야지 편안함을 느끼다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2박 3일인데 정말로 혼자 돼서 이러면 서로 굉장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루틴을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잘 생각을 해서 루틴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순간순간 무엇을 결정을 하게 만들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루틴이 많아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몇 시쯤 일어나면 바로 커피 머신에 커피를 내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뭐 주스를 한 잔 먹고 커피 내린 걸 갖고 와서 TV를 보면서 면도를 하고, 체육관에서 무슨 운동을 하고 몇 시쯤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점심은 어디서 뭘 먹는다든지 뭘 사갖고 들어와서 먹고, 뭐 이렇게. 저녁은 웬만하면 약속을 하는데 약속이 없으면 뭐 일주일치 뭐를 해놓고 꼭 건너뛰지 말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뭐 이런 루틴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안 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나이가 들어서 그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는요, 뭐 교육도 있고 뭐 운동도 있고 수업도 있고. 근데 내가 간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사람들이 쫙 있어서 빈자리가 나야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예비 등록도 해놓고, 아이 나한테 수준이 안 맞아 이러지 말고 그 커뮤니티에 이렇게 흡수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되는 건 절대로 아닐 것 같아요. 사람마다 낯가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쑥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가 뭐 옛날에 잘 나가서 뭐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노느냐 하는 생각할 사람들, 그러면 안 되고 노력해야 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단체도 좋을 것 같아요. 종교단체 가서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뭐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는 안 될 것 같아. 제일 나쁜 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배우자 사라진 다음에 배우자의 빈자리를 자식으로 메꾸려고 그러는 게 제일 나빠.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그 배우자가 사망하잖아요. 그럼 이게 남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아요? 조금이 아니라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더라고. 슬픈데 남편이 정말 못되게 굴었어. 내가 얘기해봐도 가정폭력도 있었고 막 가부장적이고 돈은 좀 있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다가 남편이 쓰러졌어. 뭐 암이나 그 뇌출혈 같은 걸. 그래갖고 막 5년 10년 남의 손도 못되게 하고 계속 화내고 이러다가 갔어. 막 날개가 솟아나온 것 같다는 부인들도 있어, 사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죄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못 해봤던 거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다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생각은 나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남자가 부인 죽고 날개 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다고. 별로 못 본 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오히려 빨리 따라 죽어요, 남자가. 병 들고 영양 부족 오고 그래서 아프고 그러더라고.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오히려 남자보다 훨씬 잘 살아요. 아니, 되게 진짜 이기적인 거지만 먼저 가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떠난 사람을 자꾸 원망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길래 평소에 뭐 건강 관리를 좀 더 하지 그랬어. 아니면 뭐, 그때 병원을 더 일찍 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혹은 반대로, 내가 그때 좀 더 빨리 그 징후를 캐치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또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라는 감정이 들 수도 있는데, 요 감정은 어떻게 좀 다스려야 될까요? 원망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죄책감과 원망은 같이 다니는 거니까, 항상. 그거는 모든 일이 배우자의 죽음처럼 엄청난 일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게 종료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죄책감이나 그런 게 남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뭐 물을 엎질렀을 때 아까 그거 좀 잘 보고 오지 그거를 내가 그것도 왜 방정맞게 오다가 이걸 써다 써? 그건 닦으면 끝나지만 이런 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많지요. 근데 내가 아쉬움이 많고 원망이 많고 했다는 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내가 그 사람 좋아했던 거, 사랑했던 거지. 그 사람이 옆동 사는 207호 아저씨였으면 그 양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원망이나 죄책감 같은 거 없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감정이 많이 거기 투영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또 부인을 안 보내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이미 사랑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그 생각에 잠겨 있잖아요. 그럼 딴 것도 못하고 계속 그 생각만 하고 감정도 울었다 또 멈췄다 울었다 멈췄다 눈만 뜨면 그 사람 생각나고 보통 점점 줄어들지만 6개월까지는 정상으로 봐요. 그래서 그게 정상 애도라고 그러거든요. 평균적으로 6개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단 기준에서도 6개월까지는 애도 반응이라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건강한 애도를 충분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이후서부터는 자기 자리로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6개월 후에 딱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게 6개월까지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애도가 남아있고 그래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의 애도 반응으로 바뀌어 나가면 그건 정상인데 그게 너무 없어도 문제. 또 너무 지연이 돼도 문제고. 그럼 우리가 그거는 우울증 치료를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기간 내에 대부분 회복이 돼요. 당장 따라 죽을 것 같았어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죽은 사람은 죽어도 산 사람은 산다. 엄청 사랑했고 엄청 애태웠고 근데 있잖아 배우자가 죽잖아요. 죽고 그 다음 끼 밥 먹는다. 그러면 그 밥 먹는 부인이나 밥 먹는 남편은 부인 남편 사랑하지 않았던 건가? 아니야 그거는 별개예요. 근데 또 먹고 죄책감을 느껴. 아니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밥을 먹고 있지? 그럼 어떻게 내가 배가 고플 수가 있지? 근데 그거 아니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죄책감 갖지 마시라.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슬픔과 생리는 별개예요. 그렇게 따지면 마누라가 죽었는데 어떻게 오줌 매렵지?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건 당연히 그렇죠. 왜 목마르지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원망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하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고 오히려 그게 없으면 나중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무 길어져서 그게 지연된 애도 반응이 지나치게 연장이 되면 그것도 치료 대상이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